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실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하고 이 기업의 대부분 매출을 발생하는 그 제품은 어떠한 상황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그 기업을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뭐 네이버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구글에다가 뉴스를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은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대부분 다 보여줍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2차 전지 전자재료 업계 1등으로 도약한다 라는 문구가 맨 처음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요걸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2차 전지가 나온 것이고, 그게 2차 전지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 ESG, 여기 떡하니 있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업들, 지속 가능한 개발, 이쪽 방향성을 맞춰서 나아가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써있듯이 2차 전지와 그리고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게 이 기업의 메인 사업부인이겠죠.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여기 제품 속에 있죠. 들어가 봅니다. 컨덕티브 페이스트라고, 도전성 페이스트라고 적혀 있죠. 이거 뭐냐면요, 2차 전지 들어가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기술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기업들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디스플레이나 에너지, 그리고 칩, 수동 부품, 그리고 기타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올려놨는데 특허 페이지가 꽤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술력에 조금 특화된 기업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술력 좋은 건 오케이.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술력 좋은 회사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려면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요거 23년 6월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3월 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봅시다. 사업의 개요를 눌러줘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전자재료 유무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는데 기술 집약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우리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특허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이 올려놨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뭘 파십니까? 네, 저희는 2차 전지용 응급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차전지 응급제에 들어가는 재료랑 소재를 대부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이 있죠. 이게 핵심인데 이 대주전자 재료가 요것 때문에 떴어요. 사실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응급제에는 흑연을 사용합니다. 흑연보다 에너지를 4배 이상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형성되죠?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줄어듭니까? 충전 시간 또한 줄어들죠. 근데 이제 흑연을 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은 충전하고 이제 방전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최대 4배 정도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량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화재가 났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혼합 비율이 10% 미만으로 머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뭐 TMI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2차 전지용 응급제인 거 확인. 그러면 얼마나 팔리는지를 봐야겠죠? 매출 및 수주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 차지하는 것만 보면 돼요. 여기 숫자 보이시죠? 단위는 1,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매하고 있느냐? 국내외 영업팀을 판매를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 내수용도 진행을 하고 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영향도 받고 해외 전기차 시장의 동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게 되면은 여기 판매 방법하고 판매 경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당사의 매출 대금은 99% 이상 현금으로 회수를 하고 있대요. 어음을 안 받는다 이 소리죠. 무조건 회수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선수금이다. 네. 돈 떼먹일 일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재무제표상에서 올라오는 경우에 이제 매출이 집계가 되는 방식이 기업마다 달라요. 뭐 인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이걸 매출로 치는 회사가 있고, 인도를 하고 나서
제품이 현지에 도달하는 시점을 매출로 삼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는 뭐다? 다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수주가 되자마자 오케이 바로 매출로 꽂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다 판매하고 있나요? 저희는 서울반도체, 하나솔루션, 그리고 삼성전기, 파트론에 하고 해외에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건 여기 삼성 일렉트로 메커닉 필리핀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큐셀도 있고요. 요즘 하나큐셀 많이 뜨고 있죠. 대두전자재료 매출의 다각화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 그리고 현금을 받아내는 데에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번 분기 매출 한번 봐야겠죠. 매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은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알파스퀘어를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대두전자재료 시총도 1조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기업이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순이익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2년 12월 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겪고 나서 정확하게 V자 반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인의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이 상당히 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외인이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개인도 많이 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추이도 나옵니다, 여러분. 공매도 보실게요. 최근에 8월 16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8월 16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이죠. 여기 음봉이 꽂혀 있는 이날이죠. 자, 중요한 거 여러분. 공매도의 수주가 언제 많이 가진 늘었다. 8월 16일 날 늘었다. 8월 16일은 그러면은 이 파란색 음봉이 꽂혀 있는 날인데 이날 어떠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다. 이날은 뭐죠? 코스피가 하락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대두전자재료의 상단과 하단에 그 지지 라인이 한번 생겼습니다. 여기 최저점은 찍어두고 그리고 1월 달 올해 초 기대감이 있었던 이 시장 이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게 대부분의 종목들의 특성이죠. 그런데 대두전자재료는 조금 한 발 빨랐다. 12월 28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반등을 시작하더니 23년 4월 7일 날 반등의 고점을 형성을 했고 23년 4월 7일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언제? 13만 8,300원 선에 고점을 형성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 근래에 이제 지지선을 좀 놓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 가이던스가 필요하겠죠. 제가 지지선을 딱 여기다 그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지지선 긋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제가 차트에다가 어떠한 특정 뭐 박스를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간단하게 그리는 이유가 제가 이 지지선이나 차트의 기준선을 잡을 때 뭐 다른 보조 지표를 안 사용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보고 있는 이 기본 차트를 보고 나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나 RSI 제가 몰라서 쓰는 게 아니고 일목균형법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해야 그 사람들이 생각에 비슷하게 접근한단 말이죠. 자, 여기 바닥 그리고 4번 바닥이 형성됐죠. 그러면은 단기간으로 바닥은 이곳에서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무관하겠죠. 자, 그러면 상단 고점이 어디에 막혀 있느냐, 악성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죠. 10만원 선 지지라인 딱 그었는데 정확하게 가격의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죠. 이 자리만 오면 어김없이 10만원 선에서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뚫어준 날도 있다. 언제? 6월 9일 날 이렇게 한 차례 뚫어주었지만은 그 다음 상단에 막혀 있죠. 그 다음 상단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때도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공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물렸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손절하고 나갈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신규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고 오히려 횡보를 했다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자리였지만은 지금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로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날이죠. 7월 6일, 26일 날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날이죠. 이날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1만 원 선, 10만 원 이상 선에서
상단에 막혀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주전자재료의 앞으로의 호재성 재료도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은 이 10만 원 선을 가장 강하게 뚫어주는지 혹은 8만 6천 원 선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간다면은 대주전자재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 차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한다. 올해 2종에서 내년 7종으로 간다라고 적혀 있죠. 올해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돼. 내년에는 7가지 종류로 늘린다. 뭘 늘리냐?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 공급 중인 회사였는데 끊고 2019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을 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한 차량에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이 두 종류로 알려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이 회사 포르쉐랑 아우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상당히 고급차죠. 이 고급차에 탑재가 되려면은 엔간한 기술력으로는 탑재가 안 됩니다. 왜? 혹시나 그걸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나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략 리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포르쉐 타이칸과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에 확인이 된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늘릴 것이다. 어떻게? 대주전자재료가 19년도에 포르쉐를 상용화 시켰어요. 이 다른 기업들한테 되게 귀감이 됐겠죠?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과 실리콘 응급제 공급을 협의한 걸로 전해졌다. 그 결과 내년이면은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에 적용한 차종이 7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 근데 내년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기사가 적힌 날짜 보십시오. 23년 8월 23일. 내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반기 거의 이제 시작되고 나서 하반기도 많이 흘러갔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니 내년 지금은 두 종류만 하고 있는데 7종에서 8종이 가면은 한 3배가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팩트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지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다트 들어가면은 공시 확인할 수 있다고. 자, 들어가면 딱 5번째 신규 시설 투자 적혀 있죠. 대주전자재료 하고 7월 26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제조 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보. 끝났죠. 제조 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망을 확보를 했대요. 이미 공장은 지어졌고 여기에 들어갈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망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죠? 자기 자본 대비 19.16%예요. 그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30억짜리 공장의 사이즈가 장난 아니다. 경영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231억 원짜리 전력망을 설비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소리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